여러분, 지금 11월 말입니다. 겨울 직전이에요. 오, 안 찍혔어. 안 눌러서 사진만 누르고. 이거 그 잠자는 안 들어갔지? 그런데 저 어제 용문산 중턱에서 독사를 봤습니다. 저는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발 밑에 뭔가 있었는데 낙엽인 줄 알고 그냥 밟듯이 지나갔죠. 근데 뒤에서 오시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뱀이다. 화들짝 놀래서 뒤돌아보니까 우와 진짜 뱀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막대기로 슬쩍 건드리니까 이 녀석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고개를 번쩍 들고 저희를 향해 공격 자세를 취했습니다. 11월 말이에요. 거의 겨울인데 말이죠. 근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건 올해 저는 독사를 무려 7번 이상 마주쳤습니다. 동네 길에서 밭 옆에서 밤 줍다가 심지어 산에서 맨발로 걷다가도 봤어요. 왜 올해는 이렇게 독사가 많았을까? 11월 말에 독사가 나온 게 정상인가? 저는 왜 자꾸 독사와 마주치는 걸까?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위기일발 상황 전부, 그리고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독사 생존 정보, 마지막으로 텃밭에서 뱀을 예방하는 실전 노하우까지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여러분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올해 4월쯤이었어요. 산밭에 부직포를 거드니 헉, 시뻘건 뱀 새끼였어요. 사진엔 크게 나왔지만 아주 작은 뱀이었어요. 4월 초에 뱀을 봐서 올해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8월엔 마을 길을 걷는데 갑자기 무늬가 있는 작은 뱀이 슬슬 지나가더라고요. 꽃뱀 새끼였어요. 크기는 한 20cm 정도? 정말 귀엽게 생긴 뱀이었어요. 동네에서도 뱀을 보네. 그때는 올해 뱀이 좀 많네? 정도로만 생각했죠. 근데 이게 시작이었어요. 이건 진짜 심장 떨렸습니다. 9월 초 텃밭 옆 풀숲길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제 발 앞 1m에서 큰 쇠살모사가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보통 뱀은 사람 보면 도망가잖아요? 근데 이 녀석 도망을 안 가요. 도망가라고 몇 번이나 기회를 줬는데도요. 오히려 고개를 번쩍 들더니 쉭 소리를 내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갑자기 뒤로 잽싸게 물러나서 물리진 않았지만 진땀이 나네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대처하나요? 여긴 밭 옆의 길이고 그리고 자주 오는 곳입니다. 독사가 도망도 안 가고 물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9월 말 밤 주우러 산에 갔어요. 밤나무 아래는 낙엽이 두툼하게 깔려 있잖아요. 허리 숙이고 밤 줍는데 갑자기 낙엽 사이에서 갈색 몸통이 보이는 거예요. 독사였어요. 깜짝 놀라서 뒤로 벌러덩 넘어질 뻔했고 손에 들고 있던 밤은 다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한 20분 뒤 돌이 많은 곳에서 또 발견. 그날은 일진이 안 좋은 것 같아서 바로 집으로 왔네요. 이후로 산에 밤 주울 때는 긴 장화에 실장갑 끼고 코팅된 장갑을 또 끼고 바짝 긴장하고 다녔어요. 가끔 산에서 맨발로 걷거든요. 맨발 걷기는 접지와 지압 효과로 건강에 좋다고 해서요. 그래서 나만의 산길을 만들었죠. 그날도 산길을 맨발로 걷고 있었는데 문득 앞을 보니까 길을 가로질러 쉬익 독사가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만약 3초만 더 앞을 안 보고 걸었으면 밟았을 거예요. 그날 이후로 맨발 걷기는 공원이나 포장도로에서만 합니다. 이 사건은 좀 충격적이었어요. 7월 어느 날 아침 텃밭 앞 도로에 큰 꽃뱀 한 마리가 죽어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크기가 거의 1m 이상 됐을 거예요. 처음엔 차에 치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머리 부분에 깊은 상처가 있었어요. 이건 고양이한테 당한 겁니다. 우리 동네에 길고양이들이 꽤 있거든요. 그중 몇 마리는 친해져서 같이 놀아요. 고양이는 뱀을 적극적으로 사냥하는 동물이에요. 특히 앞니에 독이 없는 꽃뱀 같은 경우는 고양이가 충분히 이길 수 있죠. 이 사건을 보고 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텃밭에 고양이가 있어서 뱀이 줄어들 수 있겠구나. 실제로 고양이는 뱀 예방에 정말 효과적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쥐를 잡아준다. 뱀의 주요 먹이가 뭔지 아세요? 쥐나 개구리일 겁니다. 고양이가 쥐를 잡아주면 뱀이 먹을 게 없어지는 거죠. 먹이가 없으면 뱀도 그 지역을 떠납니다. 직접 뱀을 사냥하기도 해요. 고양이는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물체를 쫓아요. 특히 어린 뱀이나 독이 없는 뱀은 고양이가 적극적으로 사냥합니다. 제가 본 꽃뱀처럼요. 또 고양이가 영역을 표시하면 뱀도 그 냄새를 감지하고 가까이 오지 않아요. 물론 고양이를 기를 수 없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럼 다른 방법도 있어요.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작년에는 고추밭에 가로질러 있는 시뻘건 뱀이었는데 엄청나게 커서요. 머리가 둥그스름한 걸 보고 독이 없다고 생각했죠. 이 녀석 힘이 얼마나 센지 겨우 잡아서 멀리 가서 계곡물에 풀어줬어요. 검색해보니 뱀 중에 왕능구렁이였네요. 능구렁이는 독이 없어요. 근데 크기가 크고 뻘건 1.5m짜리 능구렁이를 봤을 때는 독사보다 더 놀랐어요. 움직이는 속도가 빠르고 몸집이 크니까 시각적으로 충격이 크더라고요. 그리고 어제입니다.
11월 말 용문산 중턱, 남양 낙엽길. 낮 기온 약 15도로 포근했어요. 저는 그냥 스쳐 지나갔고 뒤따라오던 분이 알려줘서 봤어요. 막대기로 건드리니까 물려고 하네요. 11월 말인데 말이에요. 여긴 추운 곳이라 최근 밤 기온이 영하 6, 7도까지 떨어졌는데 뱀이 나오다니. 이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뭔가 변하고 있구나. 11월 말에 왜 독사가 나왔을까? 여러분, 뱀은 변온동물입니다. 체온 조절을 스스로 못해요. 그래서 추우면 움직이지 못하고 겨울잠에 들어가죠. 보통 10월 중순에서 11월 초 사이에 동면을 시작합니다. 그럼 11월 말에는 독사가 없어야 정상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올해는 달랐습니다. 올해 11월은 유난히 따뜻했다. 올해 전국 평균 기온이 높았어요. 11월 말인데도 낮 기온이 15에서 18도까지 올라가는 날이 많았죠. 특히 남양 산비탈은 햇빛을 정면으로 받으니까 땅 온도가 20도 가까이 올라가기도 해요. 그럼 뱀이 겨울잠에서 잠깐 깨서 나올 수 있습니다. 남양 산길은 뱀의 히터존. 남양 비탈은 뱀한테 최고의 장소예요. 햇빛이 강함, 땅이 따뜻함, 낙엽이 보온 효과까지. 겨울잠 자다가 따뜻한데? 하고 나와서 체온 조절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제가 어제 본 독사였던 겁니다. 기후변화로 동면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 요즘 추위가 몇 번 오지만 가을이 길어지고 있는 느낌인데요. 그럼 뱀의 먹이인 개구리, 쥐, 벌레들도 활동 기간이 길어져요. 먹이가 있으면 뱀도 안 자죠. 그래서 예전에는 10월 중순이면 거의 안 보였던 독사가 요즘은 11월 중순 말까지도 목격되는 겁니다. 왜 올해는 독사가 특히 많았나? 올해 저처럼 독사를 자주 본 분들 많을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먹이 생태계 폭증. 올해 여름 비가 많이 왔죠? 비가 많이 오면 개구리, 쥐, 곤충 개체 수가 급증합니다. 먹이가 많으면 뱀도 많아져요. 당연한 거예요. 특히 쇠살모사, 살모사 같은 독사들은 쥐를 주로 잡아먹거든요. 올해가 먹이가 풍부한 해였던 거죠. 둘째, 뱀 활동의 최적의 기후였다. 뱀은 따뜻하고 습한 환경을 좋아합니다. 올해는 여름에 고온, 비 자주 옴, 가을이 길어짐. 완전 뱀한테 최고의 한 해였어요. 셋째, 인간 생활권이 뱀 서식지와 겹친다. 요즘 텃밭 하시는 분들 많죠? 산책도 많이 하시고. 근데 그 장소들이 숲과 연결된 곳이 많아요. 뱀 입장에서는 여기도 내 집인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주칠 확률이 높아진 겁니다. 독사는 왜 저를 공격했을까? 독사가 사람을 먼저 공격한다.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독사는 인간을 먹이로 보지 않아요. 그럼 왜 물까요? 100% 방어 행동입니다. 독사의 행동 패턴. 독사는 이렇게 행동해요. 먼저 도망간다. 사람 보면 대부분 숨거나 도망가요. 도망 못 가면 위협 자세. 고개를 들고 쉬익 소리를 내면서 경고해요. 그래도 다가오면 문다. 이건 최후의 수단이에요. 제가 밭옆에서 쇠살모사한테 위협받았던 이유? 거리가 1m 이하였음. 뱀이 도망갈 공간이 없었음. 제가 막대기를 들고 있었음. 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방어한 겁니다. 독사 가장 많이 나오는 장소와 시기.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정보입니다. 가장 위험한 시기. 4, 6월 교미 시기 먹이 활동 시작. 뱀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임. 8, 10월 출산 먹이 폭식. 새끼 뱀도 많고 어미 뱀도 공격적. 요즘은 11월까지도 주의해야 함. 가장 위험한 장소. 낙엽이 깊은 숲길. 뱀이 숨기 최고예요. 바위 틈, 돌담. 겨울잠 자는 곳이기도 해요. 밤나무 아래. 먹이 쥐가 많아서 뱀도 많아요. 개울가. 물 마시러 오고 시원해서 자주 나타남. 밭둑, 풀숲과 도로 경계. 인간이 자주 지나다니는 곳이에요. 독사와 마주쳤을 때 생존 행동 요령.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독사를 만났을 때 절대 뛰지 마세요. 독사는 체온이 낮아서 빠르지 않아요. 성인 걸음보다 느립니다. 뛰면 오히려 넘어져서 다칠 수 있어요. 천천히, 침착하게 뒤로 물러나세요. 절대 원칙 2, 거리 확보가 생명. 살모사의 공격거리는 40에서 60cm예요. 1m 이상만 떨어져 있으면 안전합니다. 절대 원칙 3,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돌 던지기 뱀을 자극함. 발로 밀기 물릴 위험. 막대기로 가까이 가서 찢기 위험. 그냥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만약 물렸다면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혈액 짜기, 입으로 빨기, 침 바르기, 냉찜질, 소독약 바르기, 끈으로 묶기. 다 안 돼요. 올바른 행동은 즉시 119에 신고. 물린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최대한 움직이지 않기. 병원으로 이동. 한국은 독사 항열청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빨리 병원 가면 대부분 치료 가능합니다. 텃밭에서 뱀 예방하는 방법. 산에서 뱀 만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텃밭에는 뱀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죠?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고양이 키우기가 가장 효과적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양이는 천연 뱀 퇴치제예요. 쥐를 잡아서 뱀의 먹이를 줄임. 직접 뱀을 사냥함. 영역 표시로 뱀 접근 차단. 만약 텃밭 근처에 길고양이가 있다면 밥을 주면서 자주 오게 만드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론 집고양이를 키울 수 있다면 더 좋고요.
방법 2. 텃밭 경계선에 토양살충제 뿌리기. 이건 좀 의외죠? 토양살충제를 텃밭 경계선에 뿌려주면 뱀이 싫어하는 화학 성분이 퍼집니다. 뱀은 후각이 발달했거든요. 그래서 이 냄새를 감지하고 가까이 안 와요. 언제 뿌리나요? 4월 중순 5월 초 뱀 활동 시작. 8월 말 9월 초 뱀 활동 최고죠. 1년에 1에서 2번 정도만 뿌려주면 충분합니다. 경계선에만 뿌리고 작물 근처는 피하세요. 방법 3. 과일나무가 있다면 농약 적절히 사용. 과일나무 있으신 분들 많죠? 농약을 적절히 사용하면 개구리가 줄어듭니다. 개구리가 줄면 뱀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물론 농약은 적정량만 사용하셔야 하고 과도하게 치면 생태계가 망가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1년에 2-3번 정도 친 후로는 텃밭 주변에서 뱀을 거의 안 봤어요. 방법 4. 기본 환경 정리. 뱀은 숨을 곳을 좋아합니다. 쌓인 나무더미, 돌무더기, 두꺼운 잡초 이런 거 최대한 치워주세요. 뱀은 쥐를 잡아먹으러 와요. 쥐가 없으면 뱀도 안 옵니다. 쥐약 설치, 곡식 밀폐 보관, 음식물 쓰레기 방치 금지. 쥐만 없애도 뱀 출몰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독사 사종만 기억하세요. 살모사, 가장 잘 알려진 독사로 삼각형 머리가 특징이에요. 새끼가 알이 아닌 상태로 태어나는데 눈 위에 흰색 줄이 있고 혀가 까매서 쇠살모사와 구분됩니다. 출혈독을 보유해서 방치하면 피부 괴사가 되니 즉시 119 불러야 합니다. 이번엔 쇠살모사로 가장 흔한 뱀이죠. 체구가 작고 회색, 갈색, 붉은색 다양합니다. 제가 가장 많이 본 독사가 바로 이겁니다. 성격이 다소 공격적이고 작은 몸집이지만 독성이 강합니다. 세 번째는 까치살모사인데 칠보사 또는 7.4라고도 하죠. 국내에서 가장 크고 위험한 독사입니다. 크고 무늬가 뚜렷함, 성격이 급함, 주로 산속 깊은 곳, 출혈독과 신경독을 다 가지고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혈목이 흔히 말하는 꽃뱀이죠. 무독성 뱀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어금니에 독이 있습니다. 머리가 둥근데 말이죠. 겁이 많아서 잘 도망가고 물렸다 하더라도 대부분 앞니에 물리지만 조심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저는 올해 독사를 정말 많이 봤어요. 처음엔 무서웠고 두 번째는 당황스러웠고 세 번째부턴 익숙해지더라고요. 근데 익숙해진다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니에요. 한 번의 실수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 겨울이라고 방심하지 마세요. 11월에도 독사 나옵니다. 제가 직접 봤어요. 장갑, 긴 바지, 발목 보호 신발 이것만 챙겨도 사고 대부분 예방됩니다. 3. 낙엽 깊은 곳, 돌틈, 밤나무 아래로 지날 때는 이런 곳 지나갈 땐 막대기로 먼저 쑤셔보세요. 만약 뱀을 만나면 뛰지 말고 천천히 뒤로 물러나세요. 텃밭에 뱀이 오지 않게 하려면 고양이 키우기, 토양살충제, 쥐박멸, 환경정리 이 4가지만 기억하세요. 자연은 아름답지만 위험하기도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솔직하게 그리고 도움이 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댓글로 이런 거 남겨주세요. 나도 올해 뱀 봤다 하시는 분들 어디서 봤는지 알려주세요. 지역별로 어떤 뱀이 많이 나오는지 정리해서 다음 영상에서 다뤄볼게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는 산에서 독사 안 만나는 법 그리고 봄철 독사 대처법 편도 준비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전한 산행, 안전한 텃밭 생활하세요. 감사합니다.